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네. 자, 이 대출 절벽 시대가 도래하면서 또 내년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좀 조기 시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출 한도가 더 옥죄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점점점 뭔가 지금 대출로 돈 나올 구멍이 목을만. 네, 계속 지금 줄어들 거가 네. 지금 눈에 훤히 보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관련한 기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9월 달에 지금 시행이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이 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이제 요게 50% 적용이 되는 게 요게 이제 2단계고요. 자, 근데 3단계는 이제 내년에 7월 달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떤 대출이 추가가 되었죠? 기타 대출. 네. 그래서 한마디로 기타 대출 거기 뭐가 들어가는 거죠? 기타 대출. 다 들어가는 거죠. 너무 좀 광범위한데? 네.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외에 모든 대출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산금리가 이제 100% 적용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막 영끌을 넘어서 초영끌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지금 금융당국이 여전히 지금 추가 규제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내년 7월에 예정인 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조기 시행하는 것까지 검토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3단계를 이제 뭐 조기 시행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3단계를 시행하는 거는 거의 확정화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 네. 요거는 이제 뭐 조건 따라 다른데 네. 이제 30년 만기에 분할 상환 대출로 연금리 4.5%를 가정을 하고 소득이 1억 원일 경우에 요게 이제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는 6억 5,8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변동금리는 5억 5,600만 원. 그래서 1억 넘게 본인의 연봉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합형으로 할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5억 9,400만 원. 그래서 6,400만 원 정도 감소해요. 그래서 최소한 본인 연봉의 60% 이상, 많게는 본인 연봉만큼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럼 1억인 분은 1억이 감소되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대상이 주택담보대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문이 갈수록 이제 좁아질 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제가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이제 좀 상당히 좀 안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스트레스 DSR이 내년에 7월 달부터 지금 시행이 될,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또 확정이 아니라 이제 2단계 시행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3단계 시행의 여부와 시기를 좀 조율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지방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된 지역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일괄 적용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좀 안 좋은 데는 조금 적용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3단계 조기 시행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약간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앞당겨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양극화는 심한 것 같아서 네. 차별적인 규제가 적용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방은 워낙 안 좋으니까, 예, 거기까지 이제 사실 이걸 또 적용을 하면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네. 스트레스 3단계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내년에 이제 대출 시장은 이제 한파가 계속 지속될 거다. 이게 시행이 되면요. 네. 이 주담보 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외에 이제 그 기타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다 규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다 되는 거죠. 와, 그럼 네. 조금 세긴 세네요. 상당히 센 거죠. 네네. 상당히 센 거예요.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집을 샀어요. 그럼 이 집을 내가 언젠가 팔 거잖아요? 이 집을 대출 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왜? 대출을 많이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전체 대출의 총량이 정해져 있고 이거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 통틀어서 하는 거니까. 원래는 주택담보대출 하나만 했잖아요. 이제 나머지는 다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도도 줄어들고
범위까지 넓어지니까 이게 저는 파급력이 꽤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또 초연끌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쵸. 아직 네. 난 물러날 수 없다. 물러날 수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대출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후순위 담보대출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후순위 담보대출은 어쨌든 조금 장단점이 확실한 대출일 것 같거든요. 후순위까지 해서 위험할 담보대출 것 받는 같은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비쌀 가능성이 높죠. 높죠. 왜? 그 부담이 은행 입장, 커질 텐데. 그렇죠. 예. 은행 입장에서 내가 후순위로 담보를 잡는 건데 이거 경매 넘어가면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리도 좀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칫 지금 같은 고점의 시기에 자칫 이게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후순위 담보대출 해준 금융권은 또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 은행권이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LTV나 DSR 규제도 덜 까다롭고 평균 약정 금액이 지금 8,282만 원. 10명 중에 4명이 지금 후순위 담보대출로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8월 말 들어서 전월 대비해서 70%가 넘게 급증을 한 거예요, 이게. 어찌되건 대출 문턱이 막혀버리니까 어떻게든 내가 계약을 했으면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어쨌든 후순위 대출을 찾는 건데 네, 후순위 대출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 보세요. 신용대출 들죠? 그 다음 후순위 대출도 들죠? 자, 그런데 카드론이나 차 담보대출까지 지금 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급전 찾아 완전 산말린 거예요, 지금. 네? 대출 찾아 산말이야, 지금. 왜 지금,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보통 카드론이나 차 담보대출은 불황형 대출이라고 합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지금.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근데 7월 달에 카드론 잔액이 얼마예요? 41조, 역대 최대치입니다. 급전 창구 보험 계약 대출도 1.3조 늘었고요. 자동차 담보 대출은 연초부터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금리 장기화로 지금 살림이 팍팍해진 서민들이 이른바 불황형 대출을 다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예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거 대출에 납입하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좋아요. 이게 맞습니다. 모두를 위해서는. 근데 이렇게 너무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이런 상승은요, 경제를 결국 골들게 만들고 파탄까지 지금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불황형 대출 같은 경우 어쨌든 신용이 좀 낮으신 분들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비싸잖아요. 이자율이 비싼데 그렇죠. 그게 또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못 갚으면 그게 또 이게 쌓이고 쌓이면 맞아요. 더 큰 네. 폭탄을 안게 되는.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도 지금 사상 최대 카드론에 대해서 지금 제동을 건 겁니다. 네. 빨리 지금 이거 리스크 관리 계획 내놔라. 자, 여기 보시면 카드사 카드록 잔액 추이인데요. 이제 보시면 것처럼 22년부터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지금 끝나고 난 22년 말부터 지금 계속 증가를 해서 가장 크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폭탄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카드사가 24년 상반기에 떼인 돈만 지금 2조가 넘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 거예요. 빌린 돈들을. 네, 요게 지금 1년 새에 22%가 증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체율을 낮추려고 손실 처리를 해도 대손 상각을 하면은 이제 딱 손실 처리가 된 거니까 이거는 끝난 거야. 근데도 이것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계속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출의 초연결까지 가서 지금 근데 대출에 대한 문은 계속 이제 앞으로 좁아질 거잖아요. 또 신용도 낮은 분들도 많이 생겨나겠어요. 대출 못 갚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건요, 대출 없이는 부동산 시장 상승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전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갈수록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지금 3단계에는 훨씬 더 심한 대출 절벽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내년 현재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 돌려막기도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BIS에서 경고했던 후폭풍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대출 문이 좀 열려 있을 때 내가 대출 받아놨어. 네. 근데 이제 계속 좁아지고 내년에 더 좁아질 거야. 이거 언젠가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어떤 내 부채를 늘리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고평가된 시기에도 내 집 마련을 현금으로 할 수 있다면 하세요. 대출 뭐 한 20, 30만 받아도 된다? 하세요. 뭐 본인이 하겠다는데 내가
굳이 말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 분들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문제는 뭐냐? 내 자산 얼마 되지도 않는 자산 가지고 어떻게든 대출 끌어다가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 한번 마련해보고 이 소망. 근데 이거를 자칫 잘못 위험한 시기에 하면은 진짜 큰일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빚더미에 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갈수록 문이 좁아지고 있고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단 반대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내 집 마련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좀 더 뒤에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 가급적인 대출 줄이시고 차분하게 최대한 아껴 쓰시면서 한 달, 두 달 저축하셔서 돈 모으셔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뜯어 말려도 제가 이제는 집 사기 너무 좋은 시기 왔으니까 제발 집 좀 사세요 라고 제가 부르짖는 시기가 올 겁니다. 꼭 올 거니까 그때 정말 내 집 마련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내년도에 DSR 3단계까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출은 워워. 자주 네. 워워하라. 워워 진짜. 라는 네, 오늘의 네.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